네,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까지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인데요.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시장이니만큼 더 꼼꼼한 전략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인 트렌드와 함께 그 전략들 세워가 보시죠. 먼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 어떠한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전반적인 시가총액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2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10% 정도 시가총액이 급락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되려 250% 증가하면서 15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극도로 공포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17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들의 가격 폭락과 함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14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과연 나와줬을까요? 기관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유출세가 확인이 됐죠. 3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기관들이 순유출로 비트코인을 대응을 했고요. 현재 안전자산으로 나름 구별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 심리가 시장 안에서는 높아지면서 일단 시장 전체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63% 가까이 비트코인의 점유율 올라갔고요. 이더리움은 8%에서 7.5%까지 되려 하락을 했네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가격은 어떠할까요?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려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느덧 7만 5천 달러 선까지 한 번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이더리움의 낙폭이 유독 큽니다. 18% 하락한 1,500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도지코인 또한 20% 가까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0.13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17%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98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비트코인보다 먼저 가격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만큼 작년 이 중반대 가격까지 현재 가격이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무려 6조 달러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증발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까지 전부 다 5%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만 무려 11조 달러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내놓는지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 하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CPI 그리고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조금이라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오르네 하는 불안 요소로 추가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죠. 워낙 전 세계 증시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증시라던가 경제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인 그리고 비관론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정말 커봐야 단어 한두 개 정도의 차이로 이 입장 스탠스를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놓고 악영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더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이 증시를 더 짓누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난주 금요일 작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경고의 말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세 조치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90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유예하지 않게 된다면 말 그대로 경제 핵 전쟁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타격을 시장에 끼칠 수 있다라고 리스크를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35%에서 무려 45%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지금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세 전쟁 두 탑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새벽 기준으로 미국의 상무장관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관세 정책 철회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내놨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증시의 급락은 우리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34%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다시 한번 매기는 이 조치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정책 우리는 준비해 왔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해서 재정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고요. 일단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 알고서 진행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오늘 중국 증시도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항생 지수가 11% 장중에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 또 6%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더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호관세 인하 협의를 위해서 통상본부장이 오는 8일에서 9일 동안 미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게 될지 일단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도 관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8만 달러 선을 계속 잘 지켜줘서 뉴욕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나름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면서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식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는데요. 다만 오늘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면서 비트코인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7만 5천 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주기영 대표는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시금 반등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잭도 씨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만약 가치 저장 수단에만 그친다면 결국 실패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만에 최악의 1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분기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2025년이 지금 11.7%로 확인되고 있죠. 과거 2015년대가 23%대 분기 하락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받아들였고요. 트럼프발 리스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거래소에서는 1분기가 부진하긴 했지만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반등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강조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경이 넘는 돈이 지금 현금으로 보유가 되고 있고 만약 해당 현금이 그대로 증시보다도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하나의 호재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러한데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개수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갑 주소를 체크를 해봤을 때 지난 2달 동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는 되려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고래라고 명칭을 줄 수가 있겠고 보통은 기관 쪽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을 되려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도 금과 함께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게 된다면 금을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금이 먼저 상승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170%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식해서 금처럼 계속해서 매집하고 축적을 해나가는 자산이 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